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제시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울산 지역 각 구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울산시가 올해부턴 울산 지역 5개 구군 전역으로 이를 확대했는데요. 어제 중구에서 열렸던 현장 서비스의 날 행사장 풍경을 전우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공룡 유적지를 테마로 한 중구 공룡 발자국 공원이 OK 생활민원 현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장 서비스 날 행사 소식을 듣고 우정혁신도시 일원 아파트 주민부터 타 지역 주민들까지 인파가 몰립니다. 반려동물 미용에서부터 나무도마 수선, 화분갈이, 자전거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참여한 주민들은 만족해했습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요. 집에 있으려 하다가 그냥 행사한다길래 한번 와봤거든요. 금전수 얻었는데요. 앙증맞고 예쁘고. 너무 좋죠. 저희들 수고 안 들여도 되고. 좀 집에서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데 있어서. 시간 등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상생활의 고충 민원, 건강 상담도 받아봅니다. 울산시 등은 주민들을 상대로 울산 큰애기 홍보에다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등 지자체 홍보 활동도 펼칩니다. 주민들 사이로 마칭 밴드도 행사장을 오가며 현장의 흥을 한층 돋웁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 서비스의 날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남구청장 재임 시절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도했던 김두겸 울산시장도 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소한 이런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이런 정책들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보다 특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 날을 올해 말까지 읍면동별 1회씩 50여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건강국장과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응급의료지원단 수탁기관으로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지원단은 3개 팀의 조직을 구성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울산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정책 개발과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란히 원내에 입성한 국민의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자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여야 원내 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당선자는 최근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원내 부대표 제의를 받아 승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당선자도 최근 원내 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두 당선자는 모두 40대 중반의 여야 초선 의원이면서 원내 부대표로 발탁됨에 따라 22대 개원 후 원내에서 의사일정 조율과 법안 심의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등의 협상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신임 검사장이 공정한 법치국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받는 공정한 법치 국가라며 마약과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 과정과 창원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울주군은 이달부터 KTX 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를 위한 TF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TF팀은 김성명 부군수를 비롯해 7개 관련 부서와 전문 자문단으로 구성되며 KTX 이음 남창역 정차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앞서 울주군은 대중교통 연계망 관련 용역에서 KTX 이음 남창역 정차의 유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울주군 온양읍 지역 단체들도 오늘 남창 옹기종기 시장 광장에서 KTX 이음 남창역 정차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유치 활동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24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울산 대공원 장미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와 SK이노베이션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미축제는 지난 2006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62만 명이 방문한 울산의 대표 꽃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장미축제는 러브스토리인 울산을 주제로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장미원에서 265종 300만 송이 장미꽃 향기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면 울산 대공원에서 장미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이 장미축제 기간을 맞아 축제를 기념하고 시민들의 지친 일상 속 작은 힐링을 위한 테마버스가 어제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스가 다양한 색의 장미 그림으로 알록달록 꾸며져 있습니다. 버스 내부로 들어가 보니 바닥부터 의자, 손잡이까지 마치 장미정원처럼 버스 내부가 장식돼 있습니다. 이 버스는 장미축제 기간을 맞아 울산대공원 동문과 남문을 지나는 743번 노선에 마련된 테마버스, 장미버스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승객분들께 즐거움 주기 위해서 마련한 이벤트인데 승객분들도 이제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버스를 타는 승객들에겐 손가방과 장미꽃 등 작은 선물도 나눠줍니다. 버스를 탄 승객들은 처음 보는 버스 안 광경에 신기합니다. 타니까 완전 황홀하네.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차 안이 이래 꽃으로 이렇게 꾸미난 차는 처음 타거든. 지난 2022년 장미축제 기간 처음 운영된 장미버스는 지난해 잠깐 중단됐다가 일상 속 작은 힐링을 목표로 올해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미버스를 탑승하시는 시민들에게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를 널리 알리고 즐거움을 선사하여 지친 일상에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드리고 싶어서 장미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제16회 울산 장미축제는 오늘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울산대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공원 장미원의 테마별로 꾸며진 정원에서 265품종 5만 7천여 본의 장미와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미버스는 오늘 31일까지 15일간 운행되며 장미축제를 찾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출신 가수 태희가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가수 태희는 본업인 가수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와 라디오 DJ 등 다양한 연예 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특히 울산 시가인 우리의 울산을 불러 대중화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활발한 공헌도 해왔습니다. 가수 태희의 위촉식은 어제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마당 특설 무대에서 열린 2024년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개막식에서 있었습니다. 울주군이 체험형 산악관광시설인 산악 익스트림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비둘기홀에서 산악 익스트림 센터 건축 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산악 익스트림 센터는 인공 암벽과 복합 로프 코스, 공중 활강 등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갖춘 시설로 사업비의 50%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울주군은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청소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천미경 시의원이 청소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동산 아카데미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개설, 정부의 유튜브 교육 영상 연계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홍보 자료를 제작해 시와 구군 홈페이지와 OK 현장 민원 서비스의 날 등을 통해서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경찰청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어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어제 캠페인에는 천상수 울산시 교육감과 오부명 울산경찰청장 등 70여 명이 참여해 남구 옥동 일원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펼침막과 손팻말 등을 이용해 사이버 도박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울산과 부산에서 296명의 청소년이 적발됐다며 도박에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5년 연속 10억 원을 넘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은 13억 5,100만 원, 체납 건수는 8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후 3년이 넘도록 상환을 하지 못하면 미상환자로 분류되는 만큼 울산 청년 가운데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 후에 실직하는 청년이 많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2년 동안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어제부터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재화적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국가유산으로 법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 등에 대한 가치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게 됐는데요. 울산시도 명칭 변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라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는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62년 만에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된 겁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고 사람이나 자연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뀐 이름 국가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유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됩니다. 울산에는 현재 국보와 보물, 사적을 포함한 국가유산은 모두 164개가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관련 자치법규 총 87건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두 개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국가유산 안내판 94건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각종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으며 포스터, 홈페이지, SNS 등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문화재라는 말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을 시작으로 피겨스케이팅과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등 미래가치를 지닌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어제 오전 6시 50분쯤 동구 방어동 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30여 분간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 안에 들어온 벌을 쫓으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달리던 통근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통근버스 안에 있던 승객도 부상 없이 전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 매곡도서관 인근에 있는 아치형 보행 전용 교량에서 케이블이 빠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북구청은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교량을 지탱하는 케이블이 빠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뒤 장력 조절 등 기술적인 수리를 해야 해서 당분간 통행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매곡고등학교 등 인근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이 교량을 이용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고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2,000명 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늘어난 반면 임금 근로자 수는 10,000명이나 감소해 고용의 질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사용한 전체 구매액 가운데 7.12%인 279억 원 상당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으로 구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례로 정한 4%보다 2배 가까이 초과 달성한 수치입니다.
교육청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설명회와 나눔 장터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다음 달 1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유해물질 사고 대응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 훈련은 유해물질 취급 담당자와 자체 소방대원 293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사고 발생 시 관계자의 초기 전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대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훈련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식별 이론을 비롯해 화학보호복과 공기호흡기 착용, 그리고 훈련 모의실험 장치를 활용한 누출 통제 훈련과 종합 전술 훈련 등이 실시됩니다. 제시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